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를 분명히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의 필요와 열망이 모여 대안적 비즈니스를 통하여 이를 충족하는 조직, 그리고 사회, 경제, 조합원의 편익,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이중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협동조합 전략은 결사와 기업, 조합원 편익과 사회적 기여라고 하는 양측면이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협동조합의 사업, 경영, 조직 운영, 다른 조직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이중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협동조합의 사회적 및 결사적 특징은 조합원 간 비즈니스 및 조직 운영상의 협력을 추진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 소유 기업의 주주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해당 기업의 소비자나 노동자 혹은 공급자의 위상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근거가 매우 희박하게 됩니다. 반면에 노동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동료 조합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일을 수행하고 농민이나 상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보통 협동조합의 설립 이전부터 보다 효과적인 농업 생산 방법이나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해 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보다 지역사회 아니면 조합원의 이익을 그리고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극명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조합원의 결사의 측면을 넘어서 공동체의 성격과 연대의 개념이 협동조합의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된다 할 것입니다. 국제협동조합 연맹의 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관한 성명에서 협동조합의 6번째 기본적 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연대인데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결사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이다. 모든 조합원이 가능한 한 공정하게 취급받고 항상 공익을 생각하며 협동조합과 관련된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조합원이든 아니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연대는 협동조합이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지녀야 함을 의미하고 이는 조합의 재정적, 사회적 자산이 공동활동과 참여의 결과로부터 얻어진 조합원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대라는 가치는 협동조합이 단순히 개인들의 결사체 이상으로 공동의 힘과 상호 책임이 결합된 조직이라는 부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협동조합의 가치로서의 연대는 협동조합인과 협동조합이 함께 서야 함을 의미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및 전국적으로 대륙 및 전 세계적으로 단결된 협동조합 운동을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푸라기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푸라기 협동조합이 가장 큰 최근 들어서 좀 고민이 깊어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신청 작업을 하면서 이 고민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옅어지면 옅어졌다라고 할거 확장되면 확장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처음 고민했던 것은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자립 지원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자립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여자에 대한 걸 국한하는 것 그리고 지원하는 성인 조합원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립 지원 공동체 이렇게 자립 공동체에서 자립 지원 공동체로 조금은 확장되는 그리고 성격도 조금 느슨해지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는 협동조합이 협동으로 획득한 성과를 현재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조합원 그리고 사회의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확장하여 나누는 개방된 협동조합을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과 연대를 특징으로 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부분인데요. 협동조합의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개별 협동조합이 해결하기 어렵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사회 문제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탄생하면서부터 실천되어 온 원칙으로 협동조합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적인 대한민국에 있는 그 협동조합의 정관에 어, 어, 목적 사업 주 사업은 아니고 기타 사업으로 들어있는 첫 번째 항목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같은 경우에는 1995년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에서 협동조합 운영의 제6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차원의 조직을 통해 협력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며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크게 두 가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적 필요성과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소비자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연합회는 규모가 매우 커지고 권한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여러 협동조합이 투자하여 공동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심지어 여러 협동조합과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합작 투자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확장하고 있다. 상호출자라는 개념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조합, B라는 협동조합이 있다면 서로 조합원으로서 개인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조합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A 조합 그리고 뭐 1억을 갖고 있는 B 조합이 상호 조합원으로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A 조합도 B 조합도 1억 5천의 조합의 부분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필요성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에 관한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협동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고 협동조합은 현재 및 잠재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개별협동조합으로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역사회로는 협동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협동조합 유형만으로는 최근 증가하는 지방 소멸이나 지역 공동체, 세태 문제, 그리고 환경 파괴, 양극화, 노령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정대 및 이런 것들을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연대,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금 현재 이거 협동조합 기본법에 있는 협동조합 연합회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로서의 역할들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협동조합 비즈니스의 가치 창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함께 공부하면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먼저 전략 경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원천입니다. 전략 경영론에서 말하는 기업의 경쟁 우위 원천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적인 협상력이나 진입 장벽 등을 지닌 산업에서 기업의 포지셔닝에 관한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기업에 모방하기 어려운 가치가 있는 자원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에 달성하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성과가 그 기업이 속한 네트워크나 전략적 제휴 등 기업 간 협력 조직의 장점에서 비롯된다는 관계형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쟁 우위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전략을 통해 구현되는데요. 비즈니스 전략은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경영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을 기업 조직을 통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비즈니스 전략과 경영 전략은 상호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동태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도 동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비즈니스 전략 수립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노동자와 투자자의 일치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일을 비롯한 일련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 과정이 투자자 소유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과 투자자가 일치하는 소비자 혹은 구매자 협동조합이나 원료 공급자와 투자자가 일치하는 판매 협동조합에서는 비즈니스 전략의 수립 과정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고객과 투자자가 일치하는 소유 형태 또는 원료 공급자와 투자자가 일치하는 소유 형태가 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일정적인 제약을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적 소유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협동조합에서 첫 번째 가치 창출의 일반적인 원칙은 노동자 혹은 이용자가 기업을 소유하는 그 자체에서 발생하는 협동조합적 소유 효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소유 기업에서는 기업 비즈니스 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자 협동조합에서 비즈니스 결과의 최종 수혜자는 이용자가 될 것이고 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사업자 혹은 소비자인 이용자와 노동자는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투자자 소유기업에서는 투자자 역할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덴마크의 낙농협동조합이나 서울우유협동조합과 같이 낙농가들이 소유하는 원유 가공기업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유의 품질이 높을수록 판매 단가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높은 품질의 원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들에게 환원하는 원유 대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낙농가들은 원유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하는 원유 가공기업의 경영 책임자의 요구를 투자자가 소유하는 원유 가공기업 경영 책임자의 요구보다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낙농가들은 자신들의 원유 가공기업의 자녀재산 청구권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동 생산성입니다. 동일한 시장 임금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서로 다른 기업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분업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창출하고 있죠. 기업의 자원 배분에 대한 통제권을 지닌 투자자 및 경영자의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은 노동자와의 이해 갈등 및 신뢰 문제가 이러한 동기부여 제도의 작동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성과의 배분에 있어서 노동자가 적절한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노력의 정도가 최적의 수준에 미달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협동조합의 소유 형태, 소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주식회사를 예를 들어 보면 주식회사는 누구의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될까요? 투자자의 가능성이 높죠. 뭐 일대 주주가 됐든 뭐 경영자가 되었든 간에 제1주주 그리고 50%가 넘는 그룹에 대한 고민으로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협동조합은 어떠한 특징을 가져냐면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했을 때 이 생산자가 가지는 고민이 가장 큰 게 뭘까요?
가격을 최대한 많이 높게 받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판매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만드는 상품들의 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가 하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 같은 경우는 노동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협동조합은 어떤 부분이죠? 임금을 많이 받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서비스를 주면서 가장 효과라고 한다면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교 우위, 그러니까 작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더 많은 성과를 낸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걸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조합원 간의 협력과 연대 부분입니다. 협동조합에서 두 번째 가치 창출의 일반적 원칙은 조합원 간 협력과 연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소유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의 목적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누가 주주인가가 중요하지 않는 사실상 익명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소유자는 공동의 애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정체성이 중요한,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밝힌 조합원들이 되는 거죠. 즉 조합원들은 기업을 공동 소유하는 노동자이거나 원료 공급자 혹은 소비자, 뭐 사업자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풍부한 지식과 숙련도를 지닌 동료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동료 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토론하며 공동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면서 서로 배우는 문화가 기업 내 노동자들 사이에 정착된다면 노동자들의 역량이 높아지고 팀 생산성 및 부서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노동자 협동조합 기업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상향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동료로부터 서로 배우는 조직 문화는 투자자 소유 기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동아리 형태가 되었든 뭐 아니면 자발적인 학습 모임이 되었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나 생산자 협동조합, 더 나아가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에서 보다 더 정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목적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 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비즈니스의 지속성과 그 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의 비즈니스를 통해 조합원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하여 조합원의 역량을 높여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성명과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이탈리아의 레가 협동조합 연맹 헌장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협동조합인들은 개인의 발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자기 조합에서 배운 기술과 동료 조합원으로부터 얻은 지식, 그리고 자신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단체에 대해 가지는 통찰력을 얻게 되는 발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합은 모든 형태의 상호 활동의 출발점이며 협동조합이 행동을 취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모든 협동조합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 용기, 지적 창조성, 전문성,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비즈니스에서 조합원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가치 창출의 중요한 원천으로 설정했다면 노동자 협동조합의 기업 소유 형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속에서 조금 보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1-5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그러니까 뭐 자본, 노동에서 소유관계, 소유계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노동자 조합의 네트워크, 협력가, 그러니까 노동자 조합 안에서의 협력과 연대가를 통해서 소유에 대한 출자, 뭐 잉여, 손실 처리에 대한 계약 이런 것들이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변화에 대한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공동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출판 기업가들이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공동 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게 되는 자산은 개별 지분화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통하여 이용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투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통해서 공동 투자 주식회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면 반면에 소규모 출판 기업자들이 출판 기업가들의 공동 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는 출판 기업가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특정 다수 출판 기업가 조합원들의 사업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출판사 운영의 애로 요인을 해결하고 이러한 열망들을 충족하는 목적을 가지고 1인 1표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자산의 일부를 공동 지분화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사업자 조합원의 네트워크,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 공동 지분을 통해서 사업의 안정화 이런 것들을 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변화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공동 대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출판에 있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출판사는 뭐 대기업 오리온이나 롯데가 그 광고라고 하는 뭐 이제 박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들었어요. 왜?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에서 일단은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도 없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물량들을 대구나 이런 큰 업체들이 있는 곳에서 가서 찍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극복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있는 공동 지분화해서 그러니까 큰 출판 인쇄 기계를 구입한다든지 뭐 공동의 제작을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납품기를 맞추는 거예요. 출판사에서. 그러니까 이 납품기를 맞춰내려면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출판 기업과 조합원들이 공동 비즈니스에 참여하여 이거를 이용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서로 공유하며 조합원들의 평균적 사업 성과를 높이고 사업 위험을 줄이며 직업적 자부심과 함께 뭐 이런 것들을 역량들을 높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출판으로서의 출판 활동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게 조금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예를 출판을 들어서 그런데 출판만 그런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이 대규모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먹여 살리는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아, 그 최근에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분 중에 두드려 맞는 프랜차이즈에서 본사로서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안 떠오릅니다. 뭐 이 말해서 나중에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있다라고 치고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니까 가맹점에서 나와서 독자적인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편의점들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생기면서 경쟁 아닌 경쟁들이 생기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힘을 가지는 그러니까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